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장사하기 진짜 어렵죠.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할 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저도 15년 넘게 장사하면서 2번이나 망했고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는데요. 그때 제일 답답했던 게 잠도 줄여가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망하는 쪽으로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3가지만 개선해도 반드시 매출이 나아질 거예요. 지금부터 망하는 습관을 줄 서는 습관으로 바꾸는 진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출입니다. 사장님들,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 가게를 잘 모릅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리도 좋고 간판도 달아놨고 그리고 외관도 깔끔하게 해놨으니 당연히 알겠지. 근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생각보다 우리 가게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동네에 3년 살았는데 여기 이런 가게가 있었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제가 운영하는 가게 중 하나는 그 자리에서만 12년 넘게 장사했는데요. 아직도 동네 분들 중에 여기 이런 식당이 있었어 하고 말씀하세요. 요즘 사람들 대부분 차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녀도 손바닥 보고 다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장사하는 사장님들처럼 주변에 뭐가 있나 하고 두리번거리며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줄 서는 가게는 우선 보이게 만드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쉬운 기준 하나가 3초 룰이에요. 우리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3초 만에 여기 뭐 파는지 그리고 대표 메뉴가 뭔지 딱 보이게 만들어야 해요. 메뉴가 안 보인다거나 가격대가 감이 안 오거나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이런 순간 손님은 우리 가게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없어요가 아니라 손님이 우리 가게를 못 봐요 일 가능성이 큽니다. 간판과 파사드는 예쁜 것보다 먼저 눈에 띄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꼭 체크해보세요. 현수막 하나로 고객들의 입장률이 10% 이상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할인이 아니라 다시 오게 만드는 장치가 돼야 합니다. 이벤트 얘기하면 그거 우리만 손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이벤트를 할인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줄 서는 가게는 이벤트를 재미, 차별화, 재방문 연결로 설계합니다. 손님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싶은 걸 만들고 그 과정에서 카톡 친구 추가든 스탬프든 쿠폰이든 연결고리를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할 때 추억의 뽑기 이벤트를 하는 거죠. 1등은 3만원짜리 무료 식사권을 드리고 기념사진도 함께 찍습니다. 또 얼리버드 이벤트도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오는 손님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이벤트는 정말 많죠. 이런 이벤트는 매장 분위기를 확 살려주고 그리고 손님이 재밌어서 사진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면서 친구 추가까지 되니까 진짜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이벤트는 싸게 주는 행사가 아니라 고객을 즐겁게 하고 단골로 만들어 다음 방문을 예약시키는 장치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뷰입니다. 리뷰에는 감사합니다 말고 설득을 남겨야 됩니다. 고객이 가게를 결정하는 순서는 대충 이렇습니다. 가게를 인지하고 검색하고 의심하고 확신하면 방문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간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은 사장님 말이 아니라 다른 고객들이 남긴 리뷰랑 사진입니다. 근데 대부분 리뷰 답글이 감사합니다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절하긴 한데 매출로 연결되는 힘은 약해요. 줄 서는 가게는 리뷰 답글을 그 자체로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 리뷰를 보는 다른 수많은 고객들을 설득하는 도구로 재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국물 맛있어요 라고 남겼다? 그러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저희는 분말 안 쓰고 매일 아침 양지로 직접 육수를 내요. 그래서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유를 써주는 거예요. 고기 푸짐해요 라고 남겼다면 정량이 150g인데 손이 커서 200g 기준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디테일을 넣는 거죠. 이런 답글이 쌓이면 검색하는 손님이 여기 믿을만하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들어옵니다. 리뷰 답글은 예의 바른 인사가 아니라 매출을 만드는 정보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망하는 가게는 가게가 안 보이고
기억에 안 남고 믿을 근거가 부족합니다. 줄 서는 가게는 반대입니다. 잘 보이게 만들고 참여하게 만들고 믿게 만듭니다. 이건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성공하는 가게만의 습관이에요. 시스템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는 작은 장치들을 설정해두고 습관처럼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습관이 바뀌고 조금씩 쌓이면 진짜로 매장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내용 솔직히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쉬워서 에이 이 정도로 매출이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며 특별한 비법을 찾아서 계속 헤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망했던 사업들을 보면 성공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은 놓치고 있으면서 대박 매장들의 특별한 비법만 파헤치고 다녔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평범한 수준의 사업엔 특별한 테크닉 없이도 모두 우리 가족 하나 먹고 살 만큼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가게를 보이게 만들고 방문할 확신을 주고 다시 오게 만든다. 이 세 가지만 습관처럼 반복하면 방문하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반응이 달라지고 매출의 바닥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돈을 남기는 손익 설계까지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장사가 잘 돼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건 매출이 아니라 수익이잖아요. 근데 손익 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힘만 들고 돈은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어요. 매출 1억 찍고도 돈이 안 남아서 폐업하는 가게도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돼지국밥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원가율을 개선해서 순이익을 크게 올린 인터뷰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매출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거라면 아래 영상은 통장에 돈이 남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바로 이어서 보시면 흐름이 딱 연결될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